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구 목사입니다. 우리나라 5,300만 명, 75년 되어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구군이 마침내 다 되어졌는가 할 정도로 이 나라가 그만큼 위기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 그리고 한국의 가장 큰 정당의 대표로서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님 패배 훼손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선대의 유훈,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런 그 주사파 첩자들이 하는 말을 우리나라의 최대의 정당의 대표가 이 나라를 근간을 흔들어 놓고 이런 지금 말을 이제 국회에서 이렇게 뱉어내고 이뿐만 아니라 또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은 이렇게 정말 그 명품 가방 뺀 고향을 이렇게 해서 재미 교포로서 이 나라에 들어와서 나라를 지금 온 천지를 뒤흔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명품 가방으로 가지고 대통령 부인에게 미혹을 해서 결국은 이 나라를 전체를 근간을 뒤흔드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는 이 종북 반미, 종북 친북 반미 이런 그 철저한 사상으로 무장해 가지고 지금 그것도 결국은 잘했다고 나라를 마침내 이 나라를 전복시켜 보고자 하는 미군 철수와 더불어 이 나라 탄핵까지 대통령 탄핵까지를 밀고 붙여나가는 이런 한 목사의 이 일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공작원, 공작정치, 이 세작, 첩자, 스파이로 인해서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경랑 속으로 몰려가는지 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이 사상과 체제가 다른 나라에 숨어들어서 이 체제와 나라를 전복시키고 비밀을 제공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우두머리가 이 첩자들입니다. 첩자들인데 이것을 오늘 한번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던 것이 지금 떳떳이 국회에 대표들을 모아놓고 국회의원들 대표 앞에서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된다 하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이 글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패배되지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불과 1월 29일 날에 했던 말인데요. 자, 조금 이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에서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망언인지 김일성이 6.25 남침으로 300만 명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리고 김정일은 소련과 동구권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1990년대에 북한이 겪은 고난의 행군으로 또 300만 명을 굶겨 죽도록 만들었던 그런 그 삼부자 백두혈통을 지금 칭송하고 선대의 유운을 받들어서 지금까지 핵무기도 만들어 오고 한다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는 선대라는 말을 쓴 이재명 이것이야말로 자 이들이 결국은 3대가 죽인 사람 우리 민족을 죽인 사람이 700만 명이 달하는 이런 엄청난 사람을 지금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청와대의 습격 무력 도발만 몇 개만 찾아봐도요. 청와대 습격을 했고 김신조 그렇게 해서 미 정보원 포에블로 납치 사건이 있었죠. 울진 삼척 공비 침투 박정희 대통령 내외 저격 사건 이게 판문점 도끼 사건뿐만 아니라 아웅산 테러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때 그 이범석인가 모든 그 장관들 여러 사람이 이제 테러를 당해 죽었죠. 대구 미문화 폭파한 테러, 칼기 폭파 여기 한 200명의 사람이 공중에서 분해서 죽었습니다. 천안함 폭침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이 저지른 이 모든 것들 민족을 공멸시킬 핵무기까지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쏘아대고 있는 그러면서 지금도 또 2차 주민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런데 눈도 깜짝하지 않고
2,300만 명 주민을 전체의 노예와 가축으로 짓밟고 있는 자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것을 반국가 세력 세력으로 이렇게 지금 노래를 부르고 그런 자들과 함께 이 대표는 특히 그의 이제 책에 그의 저서에 보면은요 대한민국 70년사를 부정하면서 국민을 90%의 흑수저와 1%의 기득권층으로 가르고 소도주 뭐 이렇게 하면서 99%가 혁명을 통해 1%를 타도하자. 자, 이게 공산혁명주의 사상을 그대로 자기 마르크스식 공산주의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것의 서옥숙 이제 YTN 신문의 기자로서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했던 분이 이것을 잘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그 말을 했던 것이 분명히 이런 말을 했던 것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혁명하라 뭐 이런 말도 그의 저서에 앞 표지에 소수 기득권층의 지배를 끝장내고 99% 흑수저 혁명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책 앞에 표지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다 그의 의록을 이렇게 쭉 보면 대한민국은 친일 세력들 메가더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세웠다 이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친일 매국의 세력의 아버지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전두환은 이제 강주 학살자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위주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아무리 더러운 평화라도 이기는 전쟁보다도 낫다. 유명한 의록이지요. 또 남북 정상이 이미 합의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현실이 필요하다. 연방제를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다가 지금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합니다. 주한 미군이 나간다면 잡지 말자. 미군 철수해도 된다. 미군 점령군 그리고 미군 철수를 재국정 자신의 공약 1호로 삼고 있는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나라의 지금 대통령이 되고 현재 후보가 될 뿐만 아니라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사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또 소득 주도 성장을 해가지고 분배 나눔 이렇게 해서 포퓰리즘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정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이재용 부회장 이 기득권층 그리고 이 프롤레타리아 세력이 이런 세력들을 노동 세력들이 이런 그 세력들을 다 무너뜨리고 끌어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는 것이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들은 이 사람의 책입니다. 자서전 혁명하라 대한민국 혁명하라 책입니다. 김정은 수령님 진짜 손가락으로 담아라 손가락 혁명군들이 모여라 이런 것을 오랫동안 해왔죠. 손가락 동지들을 이제 만나야죠. 이 손가락 혁명군 출정식 이런 이 선전 문구와 프랭카드 그리고 재벌 해체를 부르짖으면서 선전 왜곡을 이렇게 반체제 전복을 하려고 하는 세력이죠. 촛불혁명을 그래서 지금도 이런 세력이 지금 끊임없이 60자 70자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바로 중단한다. 대통령 되면 미군 철수 가고 선택적 모병제. 자 이번에 또 이 군인들 지금 6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줄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또 1년으로 또 단축을 하겠다. 그러면서 모병제 미국 이런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온갖 거짓과 이재명의 아버지가 지금 12명이나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런 온갖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이게 이제 공산주의 혁명론자의 모든 사상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재명이라 여기 최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최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런 지금 뭐 가방 명품 가방을 그리고 옷과 그리고 향수를 계속 제공하고 자기 책을 갖다 들이밀고 밀고 그렇게 해서 고향이라고 고향 아버지 형님 이야기하면서 양평 고향을 대통령 부인에게 이것은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대통령을 현재 보수 대통령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탄핵을 시키고자 또 국회 정론관에 들어가서 결국은 또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이렇게 나는 정의를 위해서 자신의 정을 넘어가지고 의로 성화시킨 사람이다. 의로 자신이 무슨 이 의로운 사람으로 의인으로 그렇게 해서 자신을 이렇게 변호하고 자랑하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북녘에 교회를 가다 이 책을 6권, 7권 지어가지고요. 조선 인민주의 공화국은 북한은 정당성과 정통성, 합법성을 지닌 나라고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구가 이를 왜곡해서 이 왜곡되어진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해소시켜 줘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왜곡된 반북 보도를 일삼는 친일 친미 사대주의 성향 한국 수구 언론 매체들 때문에 날조가해서 역대 남한 정권들이 북을 철저히 악마화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20년을 넘게 이렇게 연사가 돼 가지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책과 강연을 계속하고 현재 강연 미주 사람으로서는 애국 동포로서는 최대의 지금 10년 동안 최대의 많은 횟수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북한을 찬양을 하는데요. 계속 책을 제가 거기 들어가서 수백 개의 글이 올라져 있는 것을 제가 거의 다 서치를 해봤는데요. 이 북한을 고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북조선 사회는 분명히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보장되어 있다. 억압하고 핍박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 그 나라의 좋은 점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논단에 싣고 또 강연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식 한국 교회들은 미국식 자본주의에 찌들어 성공지상주의, 성장제일주의, 한국 교회의 이 번영신학과 성공신학 이런 한국 교회의 세습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내 교회가 500교회가 가정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에 계속적으로 칭송을 해나가는 그런 운동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두 사람이 한국의 나라를 완전히 이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이 보수주의에 거기다가 또 중국과 그리고 북한 선전 매체 이런 통전부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정치에 댓글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가 지금 여론을 조장하고 완전히 뒤집고 있는 지금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특별히 이 특별히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요. 월남의 패망 후에 월남 패망의 교훈 들었을 텐데
여기 요약해서 월남 패망의 교훈을 우리가 한 번 더 상기하면은요, 이 월맹 정권에 의해서 수십만 명이 총살을 당하고 수용소행을 당하고요. 이 당시에 월남이 미국의 후광으로 지원으로 아주 여러 가지 우위에 월등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리고 월등했지만은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티우에게 아슬아슬하게 낙설했던 쭝딘주가 이 거물 고정 간첩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결국은 나중에 수십만 명이 이렇게 또 탄핵을 당하고 그러면서 총살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이런 현실들이 여기에 월남 이 패망의 교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월남 패망의 교훈. 자, 월등하게 경제나 그리고 군사에 앞서 있었지만은 이 월남 패망이 왜 일어났느냐, 어떻게 돼서 일어났느냐. 우리가 이거 사진, 우리가 이 청년 때만 해도 이 사진이 지금 이분이 이게 뭐 사진 콘테스트 오스카상인가 엄청난 좋은 큰 상을 받았죠. 자, 이런 것들이 머리에 아직 나이 드신 분은 생생할 것입니다. 이 여자분이 아직도 지금 나이가 50대가 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처형을 당하고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처형을 당하고 이런 제 모습들, 그리고 에이프릴 1975년이죠. Fall of 사이공이 마침내 함락됐다 하는 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이게 그렇게 먼 시간이 아닌데 보트 피플로 온 세상에 튀어나오고 수십만 명이 빠져 죽고 유랑민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빠져들어갔던 거.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때 티우에게 나중에 보니까 나라가 완전히 공산화가 되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티우에게 바로 차점으로 낙선했던 쭝딘주가 이 거물 고정 간첩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서실장도 민족주의자, 인도주의자, 그리고 외세를 배격한다, 이런 명제를 가지고 부르짖었던 사람인데요. 이 가장 청렴하고 민주 인사라고 했던 도지사 녹타오라는 사람도 이런 첩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파간다로 활동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밝혀져 가지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 땅굴에서 말이죠, 사이공 정부에 지하 땅굴에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서 보고를 받고 비밀을 건네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했고, 저들의 정치에 선동에 미국에 완전히 휘둘리다가 마침내 1975년 4월 30일 날 함락이 되고 최후의 날을 맞이하고 지구상에서 사라졌죠. 나라가 사라지고 수백만 명이 처형되어지고 이 감옥에 가고 보트 피플 유랑민이 되어지는 비참한 그런 운명을 맞이했는데요. 이 진보 좌익 세력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 종교인들 자본주의 물을 먹었다, 이 물을 빼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이 무슨 큰 벼슬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독방으로 다 무릎을 꿇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독방에 집어넣고 수십 년간 가두고 그리고 집단 처형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이 알려진 이 역사에 생생한 저들의 간증들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적화가 되어지면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입니다. 적과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요약해놓은 글이 참 좋은 글이 있었어요. 남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월남이 75년에 패망 직후의 상황과 탈북자들의 진술을 하고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아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인구조사와
주택조사, 재산조사를 일거에 해서 모든 재산은 매매를 동결시키고 팔면은 처형된다. 두 번째, 거주지간의 이동을 금하고 허가받은 자만이 이동할 수 있다. 3.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담당자 책임에게 이런 거 해가지고 철저하게 조직화해서 5호 담당자 해가지고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거죠. 불평불만자, 허가와 사전 승인을 무시하는 자를 공개 처형하고 공개 처형장은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한다. 1가구 2주택자 이상 소유자, 재산 1억 이상 소유자, 놀고 먹는 자 등을 사회 범죄자, 술 중독자, 이런 그 소문이 안 좋은 자 등을 간주하여 집단 처형. 이게 공산주의의 특징이죠. 집단 처형을 벌입니다. 그리고 6번째, 모든 물건은 배급제로 하기 시작합니다. 또 전직 공무원, 군인, 하사관 이상 경찰 등은 특히 여기 종교인들 그리고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은 이 손바닥이 이렇게 보들보들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강제노동으로 살게 해서 이렇게 처형을 하거나 사상 개조시킨다고 처형을 하는 것이죠. 대부분 5년 이내에 사망했다. 월남에서는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말 함부로 하면 지도새도 모르게 데려가서 처형하고요. 이 모든 것들은 감시체제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공개 처형은 재판 없이 적결심판으로 합니다. 여기에 뭐 심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남한의 아파트 집들은 전부 북한 노동자들이 차지하게 되고요. 살아남은 대부분의 남한 사람들은 북한 땅으로 강제 이주되어서 재건 작업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은 북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기술을 인계한 후에 이주시킨다. 전체적으로 남한 인구가 3천만으로 줄 때까지 처형과 강제 노동이 지속된다. 이게 김일성이가 이런 그 말을 한 적이 있었죠. 시체는 100% 화장해버린다. 이 송두율, 이 독일에 가 있던 김정일의 지시로 독일의 베를린 대학교에서 이 유태인 강제 소각장 운영 전후 처리의 결과 논문을 썼는데요. 이런 그 노하우를 이북에다가 제출했다는 겁니다. 남한 출신들이 100년간 통일 조국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금지된다. 그리고 외국과의 모든 교신과 교환 거래는 금지되고 인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것만 승인하고 뉴스는 정해진 시간에 일체 들을 수가 없고 학살하는 너무 많아서 자살 방지를 위한 상호 감시 체계가 극에 달하고 예수 믿는 자 우선 처형한다. 그리고 10년간 월맹 이런 사실은 1975년 폐망 후에 월맹 정권이 10년간 자행한 것을 모델로 삼아서 탈북자들이 대남 접수 시 행동 요령을 발췌해서 썼다, 정리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나라가 설마 하지만은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뭐 50배를 잘 살고 또 무기 체제가 그만큼 또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적극적으로 김정은이와 손을 잡고 서로 무기에 첨단 무기를 주고 중국이 지금 엄청난 중국의 그 세력이 성장해서 아직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버리지 않고 대만을 위협하고 이런 양대 세력 하에서 대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위험하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미군이 대만과 돕다가 한국을 도울 수가 있겠느냐. 그런 때에 반드시 지금 우리 한국을 또한 점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자, 이런 그 위기가 과거에 어느 때보다 없었습니다. 이보다 심한 때가. 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남한에는요 엄청난 지금 뭐 제주도 간첩단, 청주 간첩단, 창원 간첩단, 기독교 안에도 엄청난 이 간첩들 세력이 이 목사들이 하는 거 보세요. 최재형을 보십시오. 제가 이 최재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말이죠. 최재형이는 이 대신신학교를 졸업. 제가 또 어떤 데는 합동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대신척 2군데 하고 합동척하고 다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다 없다는 겁니다. 명단이. 미주 이렇게 노회, 미주
또 기독교 단체 그런 데도 있는가 조사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름이 나오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목회도 한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97년인가 이렇게 75년인가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이런데 그 미국에는 엄청난 이런 그 북한과 들나들면서 좌파 운동을 하고 있는 통일운동이라는 이 명목을 가지고 이런데 그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문재인 때 이 최재형이를 이 보안법으로 이렇게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이 잡았는데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에서 나중에는 결국은 NCCK 예 이런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민간 단체 뭐 이런 데서 성명서를 자꾸 내고 프랭카드로 해가지고 하고 해가지고 문 대통령이 이것을 대통령 때 풀어줘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북으로 계속 수없이 드나거리고 이 노길남이라고 이 사람은 80회나 들나들이면서 이 사람이 이 벤치마킹하고 이 단체들에 지금 속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수많은 그런 여러 단체가 있는데요. 철저히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이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지금 우리 한국에 이 뭐 평화 통일 그리고 북한은 정말 좋은 나라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 수많은 글자를요. 통일 TV라고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요. 통일뉴스라고 하는 데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써 올린 글만 114개입니다. 114개. 예, 그것도 짧은 글도 아니에요. 수 없는 종교의 그 자유가 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깨끗하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수많은 것들을 그 나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남한의 나쁜 점을 이야기하는 그런 일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가 그것이 응축이 돼 가지고 이 나라를 전복시켜야 되겠다 해서 또 그 나라의 통전부의 현재 제2인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 아주 가깝게 사진까지 찍은 게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 부인이 이런 것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마사지를 시켜가지고 완전히 선물을 사줘서 그 선물을 왜 들고 다니지 않느냐 계속적으로 카톡을 날리면서 그렇게 해서 함정에 몰아가지고 함정 몰카로 이런 엄청난 범죄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고향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팔고 이렇게 해서 이 민주주의 그리고 외국 인사라고 하는 뭐 책 저술가라고 하는 것을 팔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남한 전체를 이 완전히 뒤집어 놓는 탄핵으로 몰고 가는 엄청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 어찌하여서 이렇게 아직 이런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휘둘리고 이렇게 지금 전복을 해 나가야 되는 이런 그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앞장을 서서 우리 한국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절망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이 일을 교인 몇 사람 놓칠까 해가지고 정치에는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해서 이런 지금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이 정말 한탄할 수가 정말 금식하고 우리가 에스더처럼 일어나야 될 이런 때가 돌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